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이걸 알면 하루 50% 내외 여유있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요, 강의를 영상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들 Q&A를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100%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주식 고수들은 대부분 미수를 쓰던데, 미수 쓰는 맥점이 있을까요? 이거 일단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주식 고수들의 미수가 쓴다는 것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수익률 대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500리그라든지 3,000, 5,000리그 막 이런 데 있죠. 1억 리그. 이런 사람들이 입상하기 위해서 미수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내가 한 20억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20억이 있어요. 한 5천 정도는 다 날려도 돼. 이런 마인드로요. 이 5천짜리 계좌를 하나 세팅해서 5천 리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수를 쓰면서 엄청 공격적으로 하겠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거를 다 날려도 된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총재산은 20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5천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미수를 써가지고 뭐 입상을 한다거나 수익률 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부가적인 혜택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고수들은요, 실전에서 이제 수익률 대회 안 나가고 할 때 그런 고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20억 정도 있다면요, 20억을 다 가지고 미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단기 계좌를요, 예를 들면 1억 정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쵸? 1억 정도 세팅하고 나서 이 1억 내에서 미수를 쓰는 경우는 있어요. 이 1억에서. 대신에 총자산이 20억이고 계좌에다 1억을 놓고 1억으로 미수를 쓰면서 하는 거지, 내 총자산이 20억인데 20억으로 다 미수를 쓰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1억 있는 사람이, 그쵸? 뭐 수익이랑 중장기 정도를 다른 그런 계좌에 넣고 나머지 한 500 정도를요, 단기 계좌로 만들어 놨어요. 500만원요. 이걸로 만약에 미수를 쓴다면 어떤 식으로 하냐,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이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돌파 매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좀 장중에 좀 강했거든요. 오늘 트럼프 관련된 주식이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오전장에 그 가상화폐, 조선,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재건, 경업, 이쪽 트럼프 관련 주식들이 지수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아닌 하나투자증권이요. 여기 보세요. 오전에 강한 그런 파동을 보였죠. 요런 데에서 미수를 쓴다거나, 아니면 저는 여기서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정확해요. 요런데요. 그러니까 미수를 쓰는 사람들은요, 의미 있는 구간 있죠. 요런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 돌파를 포착한 다음에 사는 거예요. 이 돌파 구간에서 바로 포착한 다음에 산 다음에요, 손절을 아주 짧게 잡고 내가 사자마자 오르지 않으면 손절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미수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건 한 2.5% 정도 수익권에서 던졌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요. 돌파를 했는데, 이 돌파 맥점이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막 들어오면서 돌파하는 그런 작은 박스권 돌파하는 구간에서 샀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가요. 그럼 바로 손절을 할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애당초 염두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미수를 쓰는 거예요. 내가 만약 500만원 있다. 그러면요, 이제 여기다가 뭐 미수를 써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00만원 산다. 그런 식으로 1, 2% 손절 잡고 들어갈 생각으로 돌파 매매 위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또 다른 사례로 예를 들면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하이젠 RM인가? 예, 하이젠 RMN이라고 로봇 관련 주식이 있어요. 지금 시간에 한 7% 급등했네요. 이게 똑같은 신규 상장주거든요. 똑같은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게 또 우주항공 관련, 로봇 관련 이슈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급등한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요, 약간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엮이면서요, 이게 급등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올 때 급등을 하면서 이슈가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클로봇을 공략하기 전에는요, 이 바닥권에서 5일선을 돌리잖아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5일선을 돌파하고 돌리는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여기서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요, 돌파를 하길래, 오전장 고가 돌파하길래요, 조금 타이밍이 늦긴 했지만요, 여기서 이렇게 돌파로 공략을 했잖아요. 그러면요, 손절 짧게 잡고 이런 데서는 미수를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돌파 매매. 그러니까 2% 진짜 많아야 2%도 아닙니다. 1% 내외 손절가를 잡고
빠른 파동을 먹기 위해서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들어간 게 막 10%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딱 2%만 정확하게 좋은 타점에서 들어가갖고 2%는 거의 확실히 먹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요. 미술 쓰는 거예요. 내가 500에서는 10만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확신이 좀 들면 돌파 매매에서 한 1000만원을 해갖고 2% 짜게 먹어서 20만원 정도 먹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욕심 부리지 않고 빠르게 한 2, 3%? 진짜 적으면 한 1% 파동을 노리고 미수로 빠르게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는 그런 구간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매매할 때 보통 미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돌파 매매에서 선절 짧게 잡고 확실한 그런 파동이 나올 것 같다 하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미수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건 미수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종배. 그러면 단기 스윙은 종배는 1박 2일이잖아요. 오늘 오후장에 사서 다음 달 던지려고 하는 게 종배고요. 그래서 단기 스윙은요. 하루에서 3일 정도. 그리고 스윙은요. 한 5일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오후장에요. YJ링크라는 종목을요. 5일선에서 좀 샀거든요. 5일선에서. 이거 우주항공 관련주고 역시 신규 상장주 우주항공 테마 관련 주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상한가를 가면서 추세를 돌렸습니다. 5일선을 추세로 돌파하고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장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5일선 정도 닿을 때 구간에서 이런 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했어요. 이거는 전 종배 감점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요. 3박 4일 패턴이거든요. 이게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3일 지나고 다음날 강한 파동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내일 정도 한번 또 급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들어간 거죠. 이거는 5일선 매매고요. 평소 때라면은 제가 기준봉 매매 이런 데까지 내려올 때까지 사갖고 기다리는 그런 매매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라도. 근데 이런 매매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일단요.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강한 재료 뭐라고 해야 되지? 강하게 형성되면서 지금 1차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여기까지 조정이 기다려갖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요. 요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만약 여기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요. 이게 크게 급등한 다음에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바로 조정이 나올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건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서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번 주에는요. 방위산업이라든지 조선 관련 주식들이 이렇게 5일선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재료의 강도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의 재료라든지 그 분위기 있잖아요. 트럼프 관련 분위기로 따졌을 때는요. 조정이 깊이 나올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약간 5일선이라든지 3일선 그런 조정 매매로 들어가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거를 내일까지 보고 접근을 한 거예요. 단기 스윙 관점에서. 그러니까 종배랑 단기 스윙 관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미수를 써도 되긴 해요. 하지만요. 미수를 단번에 다 쓰는 것보다는요. 이게 분할 매수 구간 이런 데 잡아서요. 한 세 종목 있잖아요. 내일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들 3개를요. 내가 500만 원이 있다. 그럼 한 1000 몇백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니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종목당 400만 원 들어가 생각하고 세 종목을 약간 리스크 관리상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미수를 쓰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이 셋 중에 2개는 보통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미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한 종목당 얼마를 들어갈지 계산을 해놓고 한 400, 400, 400 그쵸? 그렇게 해갖고 미수를 쓰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다음날 던질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날 시세가 이어질 거라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 보시면요. 종가 매매나 오전장 장중 매매 타점을 잘 잡아서 예를 들어 타점을 잘 잡았다 쳤게요. 그러면 오르면은요 뜬금없이 다시 횡보회로가 돌아가면서 익절하지 않고 좀 욕심을 부린 거죠. 놔두다가 다시 본전에 청산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이제 YJ 링크라는 오늘 종목 보시면요. 최근에 여기 보세요. 강한 상한가를 갔을 때 있죠. 방산 우주항공 그런 트럼프 관련 이제 수혜주로 강한 이렇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갭이 뜨고 무너지고 다시 상승하고 갭이 뜨고 다시 오후장이 좀 떨어지다가 오전장이 급등하고 오후장이 떨어지고 오후장이 급등하고 오전장이 급등하고 오후장 떨어지다가 오후장 급등하는 이런 모습 보이시죠? 이 모습을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이 모습을 예상을 했냐? 이겁니다. 이거.
보통요, 보통의 테마주들은요, 전강 후약을 버티는 패턴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D 플러스 1이라는 거는요, 의미 있는 장대 항봉이 나온 날을 D로 보는 거예요. D, 이거예요. D. 그리고 나서 D 플러스 1, D 플러스 2, D 플러스 3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의미 있는 장대 항봉 나온 날이 D날이라면요, 이 D날 강한 장대 항봉이 나오면서 다음날, 뭐 예를 들면서 이게 상한가 갔어요. 지금 YJ 링크처럼. 그럼 갭상승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시 밀려요. 이게 전상 매매자들이 보통 이런 데서 접근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전장 다시 한번 고가 돌파 시도하려는 구간을 보여요. 만약 이렇게 시도 크게 하면은요, 다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요, 보통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도지형 형태를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이제 오후장이 되면 다시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급등하고, 오후장이 되면 또 무너지고, 급등하고, 무너지고, 급등하고, 이런, 제가 이제 이걸로 본 거예요. D 플러스 4로 본 거예요,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 테마주는 전강 후약 패턴을 잘 나타내는데요. 이 오전장의 수익이어도, 예를 들면 여기서 샀어요. 어떤 분이. 오전장 수익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오후장 되니까 다시 뱉는데요. 본전으로 청산한대요. 예, 그런 흐름을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했다면요, 오후장까지 욕심부려서 가져가는 경우는 지양해야 돼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서 뱉어내거든요. 오후장이 또 이렇게 오전장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후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이라면요, 이런 구간에서 잘 매수를 했을 때 일정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로 접근해야 돼. 근데 분할 매도로 접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날 첫날 잘 잡았을 때, 저점을 잘 잡았을 때, 아니면요, 이제 3박 4일 패턴 끝나고 강한 파동, 2차 파동이 나올 거라고 판단될 때. 그래서 제가 오늘 보시면은요, 이걸 보세요. 최근에 제가 YJ 링크 매매한 건데요, 이때 전상 매매로 들어갔잖아요. 그쵸? 전상 매매로 들어가고 한 3, 4%, 5%까지 던졌나? 그리고 나서 1, 2% 던지고 두 번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장에 밀리면 또 사야겠다 했는데 오후장이 안 밀리고 상승이라고 버렸죠. 그러다가 오후장에 밀렸죠. 그러고 나서 오전장 다시 급등하죠. 그리고 오후장 밀렸죠. 그리고 오전장 다시 급등하잖아요. 제가 이 오전장에 급등할 때 오늘 다시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쵸? 이것도 한 3%? 2% 정도 수익권 던지다가요, 이제 오전장이 급등했으니까 오늘 오후장이 한번 또 밀리면은 이제 5일선 매매로 접근을 제가 5일선 매매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요. 이해되시죠? 단순하지만 강력한 직장인 매매 기법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산주 설명드렸고, 실제로 이 종목 사례로 제가 이 구간에 오면은 한 매수해보라고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영상. 보시면요, 역시나 저도 이 5일선 있잖아요. 이 5일선? 여기 보시면, 그쵸, 이거 세 개로 보여드릴게요. 루미르라는 게 있고 YJ 링크, 웨이버스 세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금 한 게 YJ 링크잖아요. 여기서 매매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구간에 산 다음에 다음날 또 전강 후약으로 아침에 좀 강했다가 밀리면은 다시 다음날 아침에 3박 4일 패턴으로 강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여기서 산다면 현재 10% 정도 수익권이 던지진 않았어요. 왜냐? 왜 지금은 던지지 않았냐? 이 관점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상한가하고 3일 동안 조정을 받았죠? 기간 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2차 급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0% 수익이어도 다음날 아침에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던지지 않고 홀딩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트레이딩이라면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일봉상의 흐름, 그리고 재료의 강도,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패턴 정도 파악하고 나서 D 플러스 3까지는 이렇게 흔들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2차 파동이 나오기 직전 한 3일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급등시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좀 크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은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잖아요. 그쵸? D 플러스 1, D 플러스 3 동안요, 이렇게 흐름을 가격과 기간 조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기간 조정 보인 다음에 D 플러스 4 때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의 판단 근거는 3박 4일 패턴 평소 잘 말했던,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상승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최근 강하거든요. 트럼프 관련 그런 수혜주들이 지금 강하게 테마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본전에 청산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이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요, 오전장에 웬만하면 수익을 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전장에 줄 때 먹어라, 이런 익절 기준은 진짜 다양해요. 이 재료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패턴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시초가도 익절 기준이 다르고요. 종배도 지금 방금처럼 좀 크게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배도 다르고 단기 스윙도 다르고 장중 매매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익절 기준은 딱히 한 가지 기준으로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관점에서는 설명드렸어요. 오전장이 차트 잘 잡아갖고 이런 지금 현재 이제 도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다음날 D+1일 경우에는 줄 때 먹어라, 전상 매매가 줄 때 먹어라잖아요, 밑에 사서. 근데 지금처럼 이제 3일 정도 기간 조정 받고 3박 4일 패턴으로 갈 경우에는 좀 종배 관점에서 낮게 산 다음에 5일선에서 산 다음에 좀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2차 파동까지 기대하고. 그렇죠? 이럴 때 익준의 기준은 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날 2만원 라운드 비겨, 이 의미 있는 구간까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만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에 여기 또 적어놨잖아요. 이분이 이게 이거랑 비슷하니까 넘기고, 두 번째는요, 아침 1시간 정도 시장 뉴스를 살펴보시다. 이거 어떤 루틴으로 종목 추리인지 궁금한, 이 내용만 다루려면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걸 다룰지 모르겠네요. 4시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그냥 대충 하는 거 좀 싫어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로만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몰라, 나중에 한번 요약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로 요약형으로 이 내용을 나중에 다룰게요, 영상으로. 그리고 5장 공략 방법 영상에서 다뤄줄 수 있냐?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쵸? 5장에는요 이런 종목은 이제 제가 돌파로 짧게 공략한 거, 의미 있는 돌파, 그리고 이제 테마 순환이 나왔거든요. 테마별 순환, 테마 내 순환이 나왔어요.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해야지만이 가능해요, 이 매매는요. 예를 들면 오전장에 강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게 상한가 같네요, 시간에. 오전장에 강했던 게 재건이에요. 제가 여기다 올리지 않았지만 재건이랑 경업 강했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강했고, 그 다음에 조선, 우주항공,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또 순환이 돌았거든요. 이걸로 보는 게 낫나? 이 안에서 또 순환이 돌았어요. 이 안에서요. 이 안에서. 그 중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제가 좀 좋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투자증권이 의미 있는 고가를 돌파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서 짧게 이렇게 공략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5호장 매매는 이거는 능숙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권장은 하지 않고, 5호장에는 어떤 매매를 권장하냐면요, 방금 같은 그런 이 5일선 매매 있잖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놔두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릴 건 그대로 이겁니다. 5일선 이 초록색 보이시죠? 이 주황색이랑 초록색 부분 있죠? 이 주황색이랑 초록색 부분에 다음에는 매수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재료가 강하니까. 그쵸? 이거는 접근 안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보세요. 다 들어왔죠? 그럼 보통 당일만에 이게 다 이게 매수가 되는 건들은, 이거는 매수가 안 됐겠죠, 루미르. 만약에 됐다면 YJ링크랑 웨이버스가 매매됐다면요, 이거는 11% 정도, 10% 정도 나왔고, 이건 한 6%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기 스윙 관점에서 이 재료가 지금 되게 좋거든요. 지금 현재 방산 우주항공 쪽이요. 그래갖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지금 추세 전환하고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단기 스윙 관점에서 공략하는 게 5장에는 직장인들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 가지 말고요, 5장이 조금 조정받으면서 의미 있는 강한 재료 테마에 의미 있는 그런 지지선 설정해갖고 대장주 후보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다음 주는 여기서만 수익 매매하세요. 아까 이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설명드린 거 다 왔잖아요. 네, 다 샀다면은 한 5%에서 10%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여유 있지 않을까, 이제 직장인들한테는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면은요, 제가 아까 오후장은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장이 이게 전가 후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전장에 강했다가 오후장에 약하는, 이게 되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요, 우리나라에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서 좀 조정받는 거 종배로 그 대신 그 재료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트럼프 수혜 관련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가한 것처럼 산 다음에 이민 지주관에서 다음날 아침에 급등할 때 던지는 거죠. 오후장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거는요, 조금 능숙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볼까요? 뭘 했지?
지난 영상 한번 봐보세요. 오늘 저 한 5개 종목 매매를 했는데 다 수익을 봤습니다. 이 영상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보세요. 돌파 매수를 연습하려고 하는데 가르쳐주신 분당 20억 검색기, 여기 20억 터져나온 거 있잖아요. 검색기로 종목을 확인하고 사면 추격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하고 사면 이렇게 거의 고점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검색기에 뜨기 전에 해당 종목을 보고 있어야 가능한 걸까? 네, 검색기에 뜨기 전에 강세 섹터가 뭔지 파악을 미리 해두고요. 오전장에는요, 1등이 어떤 것이 먼저 치고 가는지, 몇 점을 치고 가기 전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현대입스 같은 경우 이거는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긴 한데, 예, 현대인스 같은 거 보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조선 1등주였거든요. 조선 이쪽이거든요. 이런 흐름이거든요. 보세요. 양음양 패턴으로 급등했는데 오전장에 이거는 좀 고가여서요. 이거는 좀 능숙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전장에는 분명히 핫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전강후약이요. 그쵸? 상한가가는 D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D죠. D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이 오전장 핫하죠. 또 여기 D 플러스 2죠. 그리고 이렇게 오전장에 급락이 오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데서 이제 오전장이 핫하면서 1등주를 이런 데서 공략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 기준입니다. 아니면 전혀 이렇게 종가 베팅 했다든지 전강후약을 노리고 1등주 오후장에 밀리고 나서 매수하면은 다음 아침에 또 급등하는 경우가 잘 나오니까요. 아까 제가 종배 관점 설명드렸잖아요. 1등주 재료 강도가 좀 강한 섹터 1등주 오후장에 밀리면 매수한 다음에 다시 오전장에 급등할 때 던진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럼요, 이 잘하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 오전장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처음에 막 들어가지 않아요. 시초가에 이렇게 조금씩 조정받고 재급등할 때 있죠. 이런 V자형 재급등할 때요, 이런 돌파 국면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접근했다면 11%까지 수익이 다 못 먹지 못했겠지만 그 정도권 먹었었겠죠. 이런 데서 잘 들어갔다면. 그리고요, 저희 고수들은 다 알아요. 오전장에 수익 내고 나서 이게 오후장에 밀릴 거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전장에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잘 한 다음에 끝내요. 이 오전장에는요,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면은 일봉상 그리고 또 재료상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종가 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오전장 매매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1등주를 유심히 잘 지켜보고 있다가요, 이렇게 돌파 국면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건 검색기로 포착도 되겠지만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다 체크를 해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투자증권을 여기서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흐름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일봉상. 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이 되게 강하게 나왔거든요. 오전장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검색기 뜨고 들어간 게 아니라요. 이제 돌파하네 하면서 막 매수가 들어오는 호가창 흐름을 보고 나서 공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설명드렸죠? 검색기로 확인하고 하면 추격 매수가 당연하죠. 검색기로 사는 사람들은요, 저처럼 미리 예상 종목 다 찍어놓고 1등주 후보 찍어놓고 이제 테마 수완이 올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딱 이제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호가창 보고 딱 매매를 하고 이제 수익권을 매도하면, 그때 이제 초보자들은 검색기 보고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급락 맞거든요. 특히 오후장은 더 심하거든요. 이기 때문에 오후장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오후장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1, 2%대기예요. 2% 정도 말아봤자 2, 3%. 그러니까 초보자들은요, 검색기로 매매했다가 다 지뢰에 걸립니다. 다 폭탄 맞고, 여기 오후장 매매는 정말 진짜 실력자들의 그런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실력자들끼리도 힘든데 초보자들이 껴들면은 초보자들은 다 폭탄 맞고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기 매매 오후장에 절대 하지 마세요. 돌파 특히. 그거 제가 강조 드려볼게요. 만약에 매매한다고 하면요, 재료를 새로운 재료가 나와갖고 그게 연속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할 말이 맞는데 추격 매수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검색기로 오후장에서 잡고 매매하는 건 거의 대부분 추격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검색기 뜰 때쯤 이제 우리가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잘 맥점에서 잘 포착했고 매도하는 시점으로 잡습니다. 그 전업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나요? 내가 봤을 때요, 여기 월천이 일단 목표라고 하잖아요. 어떤 매매 기법을 하는 효율적일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이게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좀 능숙한 돌파 매매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요, 1천으로요, 월 1천 그냥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특히 그 월 1천이 전체 자산 대비 엄청 소액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편하게 1천으로 1천 만듭니다. 돌파매 하시는 분들은요, 잘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눌림으로는 이렇게 절대 낼 수 없어요. 눌림 매매는요, 월 1억으로, 그러니까 1억 단위로요, 월 1천 내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돌파와 달려 눌리면요 분할로 미수 없이 그것도 분산 투자로 해야 안정적이잖아요. 특히 종가 매매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가 매매 방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 매매는 정말 시행착오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정말 사전에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시행착오 IP를 만약 진짜 하고 싶으면 100만원으로만 해보세요. 100만원 이하로만. 그리고 하다 보면 알아요. 자기가 재능의 영역은 아니지만 호가창의 그런 흐름도 잘 봐야 되고 차트도 잘 봐야 되고 재료도 잘 봐야 되고 종합적인 거 다 갖춰야 되거든요. 돌파는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한번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 6개월 정도는 해야 돼요. 이건 6개월 정도는 해봐야 되고 깡통도 돌파 매매 하게 될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땐 초반에 500만원이면 초반 한 5번 정도는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느끼는 게 많아야 되는데 돌파 매매가 그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정도 깡통 많이 차는 사람 10번까지도 넘게 차더라고요. 진짜 많이 차는 사람들은요. 예, 그래서 돌파 매매는 권장하지 않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능숙해져 갖고 100만원으로 진짜 능숙해져 갖고 이제 막 다 트였어요. 막 다 보여.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감각이 또 생기고 그런 자신 나름만의 확신이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요,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것도 장세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돌파 매매가 정말 잘 맞는 장은요, 뭐 하는 거 다 잘 되고, 잘 안 맞는 장은요, 또 안 되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돌파 매매 장세에 맞는 그런, 이게 돌파 매매 할 말이 많네요. 제가 돌파 매매를 많이 했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돌파 매매는 소액으로만 연습해서 본인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보고, 한 1년까지 해서 잘 안 되면요, 다른 방식을 좀 권장드릴게요. 아까 눌림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종배라든지, 그쵸? 전강우양 노리고, 재료 잘 본다면, 5장에 1등주 파악은 충분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눌림이라든지 종배 관점에서 좀 매매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월차는요, 종배, 매매, 종가 매매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한 3천만원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만들려면요, 실력이 좀 높아야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매매 기법으로 해야 될지 이건 월천이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네요. 이 정도까지 하자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평소 지켜보던 종목이 하락이 심할 경우 그걸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오늘 센 놈이 조정을 받는 게 좋을까요? 이런 말이 그죠? 제가 이제 앞선에 지수 플레이랑 섹터 플레이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 플레이는요, 지수와 연관이 있는 반도체라든 그런 거 있잖아요. 2차 전지. 미증시, 예를 들면 미증시가 강세로 끝났어요. 그때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통 2차 전지가 반등이 오거든요. 그쵸? 미증시의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시적인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보시는 분들은요, 우량주, 수급주, 그런 지수와 연관된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좋고요. 다음날 반등이 올 것 같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면 지수와 연관된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낫고, 하락이 심할 때요. 다음날 지수 반등이 올 것 같다 판단하면은 지수와 연관된 그런 종목들 대표 업종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로 따지면 SK 하이닉스, 2차 전지로 따지면은 요즘에 2차 전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뭘로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굳이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죠. 반등이 다음날 올 것 같다 이런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대형주로서 요즘 흐름은 더 낫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빠졌을 경우 하락 심한 종목을 살까 말까 망설이다 아무것도 못 샀거든요. 그래서 시간외로 사려고 하는데 오를지 빠질지 시간외로 사는 거는요, 보통 대부분 시간외 매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한 종목 안 사요. 강한 종목 사요. 시간외 매매 정석은요, 집단 5장에요. 집단 테마를 형성해서 이제 시간외 때 집단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조선이 그랬잖아요. 조선이요. 그쵸? 조선이 5장이 막 강하다. 그 중에요, 이 조선 중에 시간에 전체적으로 급등하면요, 거래대금이 큰 것들 있잖아요. 큰 것들 위주로 매매를 해요. 시간에 때 사요. 왜냐면 다음날 갭상승과 5저장 파동을 노리기 위해서. 보통 시간에 때 빠지는 종목들은요, 대부분의 그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매매를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들을 익혀두시고요. 굳이
그런 거 아니면요. 방금 말한 것들 아니면 시간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섹터 플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없이요. 그 재료와 그런 테마로 그런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최근으로 따지면 트럼프 관련 그런 종목들이 강하죠. 그런 종목들은요. 시간의 때 보통 사람들이 매매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단기 스윙이라든지 종배 관점에서는요, 이 섹터 플레이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재료가 강하면서 등락이 나오면서 좀 재료 연속성 있으면서 그 강한 그런 종목들을 하는 거 맞죠? 그런 걸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여기다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오늘요 반도체와 대응 기술주가 부진했어요. 그리고 호재성 재료 트럼프가 우승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좀 부각을 받으면서요. 이제 테슬라 관련 주식들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우주항공 방위업종 이제 미증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트럼프 관련 쪽이나 이제 머스크 관련된 그런 쪽에 좀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이게 섹터 플레이입니다. 섹터 플레이. 지수와 상관없이요. 미증시에서 강했던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판단하고 지수와 상관없이 그냥 이런 트럼프 관련된 주식들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수혜 주식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랑 보시면은요, 나스닥이나 다우는 올랐거든요. 이렇게 흐름이 좋은데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약간 디커플링 하고 있어요. 보통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도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든 약세를 보이든 그냥 우리나라 계속 하락하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현재 핫한 재료가 나오고 테마를 형성한 트램프 관련 주식들로 하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지수도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냐? 이게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주항공 방위산업 관련 주식, 그쵸? 그리고 또 조선 관련주, 가상화폐 STO 관련주, 그리고 재건 그 경협 이런 관련된 주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게 관심 가지고 기법에 맞게끔 예를 들면 섹터 플레이라는 건 이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재건 경험하신 분들은요 현대 에버다임이랑 이 삼부토건이랑 SY스테이텍 정도 오늘 제가 예상외로 현대 에버다임이 좀 강했습니다. 거래대금도 크게 나오면서 이게 순환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좀 잡주랑 관리 중이면 삼부토건요 일신석재랑 그쵸? 그래서 이게 섹터 플레이 하신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1등주 돌파 및 눌림 아니면 짝짓기 매매 관점에서.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우리 지금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1등이거든요. 보통 1등이었는데 지금 단기 과열 걸려가지고 이것보다는 오전장에 하나투자증권, 뱅크오브, 위지트 이런 것들이 좀 수단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테만의 수단을 노리고 돌파 및 눌림 공략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조선 현대입스 말한 것처럼 이게 1등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LK3의 후속으로 끼가 좋은 종목인데 어디든 항상 엮여가지고 강한 급등을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것도 등락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섹터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거래대금이 좀 빵빵 터진 종목들 위주로 그쵸?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제가 여기 보시면요. 이 순간순간 매트들이 저한테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준 부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독자분이. 그래서 강의는 제가 영상을 찍었던 단계를 거친 분들에게는 좋은 강의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분이 말이 왜 제가 지금 여기다 질문도 아닌데 여기 넣나 싶으면요. 보통요. 상위 1% 속하는 실전 매매자들 있잖아요. 제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상위 0.1%로 할게요. 그쵸? 그런 분들이 강의를 이제 하잖아요. 뭐 작년에 뭐 예를 들면은 수익률에 대해서 1억으로 10억 정도 번다거나 막 3천, 5천으로 막 한 4, 5억 정도 번다거나 막 1, 2개월 만에요. 이런 수익률 대회 입상자나 우승자들이 보통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강의 들어보시면은 그런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근데 그런 강의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요. 본인이 친절하게 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 거 들으라면 듣고 듣지 말라면 듣지 말라 이런 약간 이런 매몰찬 약간 매몰차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어차피 사람들은
초보자들까지 다 끌고 가는 그런 영상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루미르, 뭐 YJ 링크, 웨이버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정이 5일선 매매를 해보면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죠. 뭐 어떤 것이 제일 괜찮았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저는 1차적으로 1차 파동 때 강한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들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면 YG 링크를 예를 들면 사례를 들어보면요. YJ 링크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 YJ 링크 일봉이거든요. 이 상한가 때 1,400억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700억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봉상 거래대금 기준을요,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죠. 같은 신규 상장주 내에서. 그럼 YJ 링크가 되게 컸습니다. 그쵸? 일봉상 거래대금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거래대금 분봉으로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쵸? 근데 분봉으로 거래대금을 딱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나서 나중에 조정받는 건 이거잖아요. 루미르란 YJ 링크. 그리고 오전장 이제 또 오늘 오전장 이렇게 크게 터지고 급등락이 나오죠. 그럼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는 이런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루미르라든지 YJ 링크. 거래대금이 큰 종목들이 나중에 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다음날 급등할 때 또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고요. 또 조정받고 다음날 또. 근데 만약에 웨이버스 있잖아요. 웨이버스를 안 한 이유는요. 제가 웨이버스는 똑같이 5일선에서 반등이 5, 6% 오긴 했지만요. 이건 거래대금이 약하잖아요. 전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쵸? 그러면 제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도 하고 초보자들도 볼 수 있게끔 이 50억대 이상은요. 핑크색, 그 100억대 이상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놓잖아요. 근데 실전 고수들은요. 이거 표시들 안 해줘요. 이런 것도 안 해주고요. 그냥 설명 안 해요. 이것도 그냥 왜냐면 그 분들을 이제 저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자기들은요. 호가창 있잖아요. 특히 호가창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말하거든요. 저는 호가창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호가창의 강도와 체결 속도 그리고 뭉탱이 돈 출현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센지 안 센지 안 돼요. 근데 그걸로 센지 안 센지 그렇게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를요. 그렇게 강의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지표로 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종목들과 이렇게 비교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냥 YJ 링크라는 종목이 오늘 호가창과 뭐 예를 들면 흐름 보았을 때 거래대금 빵빵 터지고 엄청난 강한 종목이었다. 그 강한 종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요. 자신만의 직감적인 관점으로만 설명을 하지 저처럼 이렇게 지표를 표시한다거나 이렇게 5일선 이런 거 지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안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깨끗한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호가창으로 이렇게 보면서 매수매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막 매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못 따라가요. 그리고 이해도 못 해요. 저는 이해하고 저도 따라하죠.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다 그 사람들의 관점들을 알고 아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분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거지? 빼버렸다. 예, 질문이 하나 왔는데 네, 제가 여기 넣었는데요. 보세요. 이분도 정말 유명한 강의비 많이 썼고 최고 인기인 분들도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뭉뚱그려 설명한다고. 진짜 대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영상으로 그냥 다 공개로 이제 오픈을 해갖고 설명하는 것들이 대부분 영상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강의하는 영상 있잖아요. 유료 영상보다 훨씬 더 자세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유료 강의를 많이 들으실 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다 엄청 쉬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1, 2 더하기 점점점점 플러스 9 플러스 10 이거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이렇게 5 더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55가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수들은요. 그냥 이게 몇이죠? 이러면은 55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왜 55지? 이 사람 어떻게 1, 2초 만에 55를 구했지? 하면은 아니 1과 10이랑 더하고 2와 10 이게 9와 더하고 3과 8과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은 11이 15개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55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과정들을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과정들 있잖아요. 지금은 되게 극단적인 사례를 들긴 했지만요. 이 과정들이 이분들한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학교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들한테 가위를 듣다 보면요 기초적인 설명 하나도 안 합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기본 전제거든요. 그분들한테는요. 그렇기 때문에 초급자라든지 중수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강의를 들어봤자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저세상 사람 이야기라고, 저세상 사람들 그 내용 매매라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배워서 다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초적인 설명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초보자들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대금도 표시하고 지표도 이렇게 움직이는 지표. 왜냐면 그냥 이렇게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보세요. 이게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이 11선이고 이게 장중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5일선과 11선이. 그래서 얼마에 정확하게 매수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5일선에서 매수하라고 하면요. 그 분봉상 5일선에서 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맞춰갖고 지표로 만들어갖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지표 설정하는 법도 알려주신 분들도 있겠지만 초보자들이 이게 지표 설정을 하게 되면 좀 매수하기 수월하잖아요. 이런 것도 잘 안 설명하거든요. 그냥 여기서 설명하지. 그리고 거래대금도 얼마 정도 터져야지 매매하기 적합하다는 그 기준을 안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형화된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쵸? 기준을 어느 정도 줘야지 처음에 공부할 땐 좀 편하거든요. 최소한 상한가 갔을 때 예를 들면 1000억 이상은 가야 돼요.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닥이 이게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요. 종목이 시총이 2000억대. 그러면 1000억 정도 이상은 가야 되고, 이제 제가 기준을 준다면요.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6조 이상 터졌을 때 1000억 이상. 뭐 5조 이하라면 500억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주는 게 초보자들에게 이해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준을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단계를 거친 분들한테, 초급자들이라든지 중수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실전으로 한번 가면서 좀 본인의 그런 매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제 영상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좋은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동안 들었던 거 합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근데요, 그분들의 관점, 이분이 들었던 진짜 초고수가 있다고 하면 뭐 천전 최고의 인기 있는 분이라면 유명하겠죠. 그쵸? 근데 그분에서 이제 강의보다 저를 좋다고 판단하는 거냐, 그분의 관점과 저의 관점이 아마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요, 기초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걸 빼버린 거고, 저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 마지막으로는요, 텔레그램 실시간 뉴스 속보 어떤 채널 참고하는지 링크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HT 세팅법, 그리고 주간 일정관리, 관심정보 세팅법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용한 텔레그램이 주식 플랫폼, 이 전자책을요 제가 100페이지로 만든 게 있습니다. 100페이지로 지금 좀 개정을 할 거지만요 100페이지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구독자 1만 정도 되면요 제가 한번 이벤트를 진행해 볼게요. 그냥 무료로 배포해주는, 선착순 한 300명 정도 이벤트, 300명 정도 제가 배포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나름요 유명한 고수들 2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유명한 고수들 20명들의 관점들을 다 공통점들을 묶어갖고 만든 거예요. 체계적으로 제가 다 토시 하나하나 있죠. 지금 제가 말하는 토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녕하세요라는 그 토시 하나하나 제가 다 자막으로 쳐갖고요. 그 고수들 20명들의 고수들의 강의들을요 자막으로 다 쳐갖고 그거를 파일로 만든 다음에 공통점들 꼽아갖고, 그리고 설명하는 것들 중에 객관적으로 설명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공통점 뽑아갖고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실제로 쓰는 것들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이것만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그래서 이 속보나 어떤 채도 참고하는지 여기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여기 그러니까 나중에 구독자 1만 되면요 한번 이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이분 그때 구독자 1만 이벤트 할 때 한번 이거 신청을 해보시고 이 부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진짜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주제 넘는 말씀이지만 10분 정도가 대부분이고 길어. 저 영상 지금 또 44분이네요. 제 영상이 너무 길죠? 저도 이거 진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독자를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왜냐면 제가 이분이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신 분들이 진짜 길게 장문도로 해주신 분도 있고 엄청 많았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누구 있으시더라? 한 5분 있으셨는데, 어쨌든 최근에 해주신 분인데, 제가 자막도 없고 편집도 잘 못하고 그쵸, 그냥 다 내보내죠. 그리고 또 가독성도 떨어져요. 뭐 글자도 컸다 작았다 그리고 색깔도 잘 안 넣고, 그쵸? 차트도 잘 흐릿흐릿해갖고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안 보지 않나. 이분도 영상이 길어갖고 처음에는 10개 정도 스킵했대요. 그냥 어디 나왔는데 10번 정도 스킵했다가 어쩌다가 이제 주도주 강의, 제가 이제 주도주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그거 좋아갖고 구독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다른 영상도 시청한다고 하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20만 유튜버 하시는 분들 그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19만이랑 20만 가서 봤는데요.
정말 영상이 한 7, 8분 정도로 짧더라고요. 7, 8분 정도로. 그래갖고 저도 이거를 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려를 하고 좀 핵심 잘 맞게끔 자막 편집 가독성 맞춰가지고요. 한번 고려를 해갖고 좀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왜 지금 유튜브 떡상에 대해서 이제 말했잖아요. 방금. 이거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영상들을 봤어요. 저도 유명한 사람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명한 사람들은요. 제가 여기서 비판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요. 그 전체적인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핵심은 설명을 하지만요. 그 배경 있잖아요. 이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요. 공식은 설명을 하지만요. 그 공식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증명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인기가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요. 역시 짧은 걸 좋아하나 봐요. 핵심만 빠르게 전달을 해주는 거. 그래서 저도 배울 점들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너무 말이 길잖아요. 아무리 설명이 좋다 하더라도 말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듣다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분 내용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부럽긴 하더라고요. 겨우 5분짜리 7분짜리 제가 설명한 것도 봤는데 이 정도만 진짜 핵심만 딱 설명하고 간결하게 그쵸? 자막 잘하고 편집 잘해서 가독성 있게끔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퀄리티를 떠나서 이 부분들을 해야지. 저도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좋다 이런 말을 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영상들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의 말을 조금 경청을 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 떡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제가 구독자가 안 는다고 구독자가 안 늘고 그러면 사실 힘이 빠지거든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갖고 좋은 내용들을 그래서 저도 진짜 객관적으로 20만 유튜브, 10만 유튜브 이런 유튜브 그 설명들 보면서도 내가 설명하는 게 더 진짜 제대로 된 건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자만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도 그런 영상들이 더 훨씬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보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저도 저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인정해야지. 독단적으로 내가 맞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이 사람들이 기호에 맞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독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컨텐츠를 개선해야겠죠. 컨텐츠 질 자체도 개선을 해야겠지만요. 이 컨텐츠를 꾸미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런 자막이라든지, 그쵸? 편집이라든지, 가독성, 그런 것들도 개선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아요. 제가 구독자 대비 그래도 댓글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건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러지 않나. 그쵸? 소통을 하잖아요. 예쁜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예쁜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소중하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 진심을 알아주고 소통도 이제 하게 된다면요. 유튜브가 떡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통해서 컨텐츠 개선해야 된다.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된다. 그쵸? 다른 사람들의 그런 컨텐츠들이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래도 좀 수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소통을 한다면은 언젠가 유튜브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영상이 길긴 했는데요. 제가 오늘까지만 좀 길어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이것도 한 편으로 찍었어요. 한 개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조가 베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다루려면 한 30분 넘게 걸리거든요. 이거는 2편이나 아니면 내일 영상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